다중 가구가 늘면서 싱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는데요. 싱글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애는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던가 연애도 결혼도 난 다 안 하겠다, 이런 전면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에는 싱글 라이프, 혼자 살기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여울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저는 책을 안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원래 자기의 일이라고 하니까 일이라고 생각해야 이제 책에 손이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가족이 있지만 네. 그 싱글 아니냐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들어요. 그것 예. 때문에? 그런데 그게 편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고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보통 주부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싱글일 거야. 이 사람은 싱글이라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좀 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의 글만 보고 글을 봐주는 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글에서 잘못된 사인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자유를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그게 이 사람은 분명히 결혼 안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직도 편견이 있구나. 싱글 라이프에 대한, 비혼에 대한. 그래서 작가님 글을 보면요, 읽으면요, 네, 예. 자유로워 보이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그 상상력이 잘 발동이 안 되나 봐요. 그냥 네. 이 사람은 쉽게 자유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싱글이 아니더라도 싱글 라이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적으로 볼 때, 인구 분포상으로 볼 때 지금 싱글 라이프, 그러니까 1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조금 있으면 600만이 돼요.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600만이 될 거고, 그리고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 그것과 함께 고령화도 같이 지속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물론 있을 거예요.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참 싱글 라이프의 좀 가장 걱정스러운 결말이 그것이잖아요. 네. 외롭게 혼자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장례식은 누가 치러주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저는 또 아이가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아예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싱글 라이프에 대한 것은 싱글인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자체가, 고민 자체가 차원이 달라진 사회에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싱글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누구든 뭐 가족이 있어도 똑같이 싱글하고 마찬가지의 결과나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예. 형식적으로는 네. 가족이지만 굉장히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가족이지만 가족 아닌 것처럼 사는 예, 사람도 있죠, 가족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형식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글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주로 싱글 예찬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자유롭고 더 재미있고 혼자서 뭔가를 계속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보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 훨씬 많거든요.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는. 그쵸. 어려운 점이 훨씬 많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족이 있어도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은데 이제 혼자 일하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아직까지도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혼자 먹을 때가요? 예, 혼자 먹을 때 혼자 밥을 먹으러 가서 뭐 사람들의 시선도 가끔 느껴지고, 예, 그럴 때 그냥 이런 시선을 안 느끼기 위해서 그냥 배달해서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몸이 안 좋아지죠. 예, 배달 음식만 먹다 보면. 그래서 이건 뭐 비교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회사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앞에 칸막이 쳐가지고 맞아요. 그 앞쪽 건너편에 사람이 없도록 해서 예. 그냥 다 혼자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게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식의 방식이 정착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점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라서 혼자 있음의 자유로움도 원하지만 함께 있음의 또 따스함도 원하는 존재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때로는 월든처럼 정말 나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나만의 내면의 오두막에서 지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내 편이구나.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싱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저는 싱글에 대한 고민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싱글 라이프를 다룬 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엘리아킴 키슬레브라는 이분은 사회학자신데요. 네. 혼자 살아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독신이 급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독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친독신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는 자신의 네. 독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연구자니까. 예,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걸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으로 본 거죠. 싱글 라이프가 늘어나는 현상은. 네. 그래서 이제는 독신들이 뭔가 독신이라고 했을 때 비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좀 힘들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싱글리즘이라는 거예요. 싱글리즘이라는 단어가 싱글에 대한 편견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싱글리즘을 극복하고 싱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싱글이 아니어도 싱글적인 삶에 대해 그러니까 독신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신만이 아니라 독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혼자 산다는 것은 곧 정신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경제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서 혼자서도 자신이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예,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이 자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해피 싱글후드예요. 행복한 혼자 살기. 네. 예, 해피 싱글후드라는 것은 이게 정말 혼자 있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거는 단지 정말 사람들이 뭔가 이 짝을 찾기 어려워서 싱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싱글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싱글이 단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는 하면서 싱글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비혼주의지만 그 결혼에 대한 나쁜 생각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네. 나는 결혼이 꼭 싫은 건 아니지만 내가 비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재미있는 책도 나왔는데 그 책은 두 분이 뭔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성적인 커플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의 자유는 누리면서 그러면서 함께 사는 동성 여자와 여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으로도 또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혼의 개념, 비혼의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과거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야.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사회적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럼요.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그 사람들만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연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가끔 사는 게 창피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분이 지금 40대이면서
퇴사를 하셨어요. 원래 신문 기자셨는데 네. 근데 신문 기자로서 좀 안정된 삶을 살다가 40대에 퇴사를 한다는 건 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네. 용기를 부리긴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직업도 남편도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40대 여성, 백수, 싱글 이 네 가지 타이틀이 붙은 작가로 살고 있다고. 40대도 힘든데 여성인 것도 힘든데 백수이면서 싱글이기까지 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그러니까 어렵다.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려는 모르겠네요. 네. 40대 노처녀인데 일도 안 하는 여자. 뭐 일도 그렇게 안 하는 일은 누구. 하죠. 일은 하는데 이제 직장이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은연중에 사람들이 깔고 있는 그런 것도 아직도 여전히 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짐작하는 버릇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랑 여행을 가셨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처음 보는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 애들은 다 컸을 테니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네. 예, 그래서 결혼했는지 아기가 있는지도 안 모르는 물어보고. 상태에서 네. 아, 이제 애들은 좀 컸겠지 하고 이제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편견에 마주칠 때. 예,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을 했지만 그분은 이제 당황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당황 자체가 편견인데 그런 일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혼자 산다는 것의 재미 그런 것의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좀 흥미롭게 보여주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면 혼자 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차별받고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로 리얼한 정말 이 현실이구나. 싱글이라는 그 현실을 견딘다는 것은 굉장한 독립심과 엄청난 그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용기, 예, 마음 챙김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작은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의 재능이나 나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적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싱글일지라도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빚졌던 것을 지금까지 꼬박꼬박 상환을 하다가 이제는 당분간 상환을 못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를 쓰셨대요. 메일로. 퇴사했습니다. 당분간 돈 못 갚습니다. 취직하는 대로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한 줄로 알았다. 메일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본 순간 눈물이 철철 났다는 거죠. 그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딸을 믿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또 취직을 할 건데 그래서 네가 싱글이면서 지금 취직도 못 하고 있으면 너 어쩌려고 하려고 하니 막 이런 식의 그럼 잔소리가 먼저 예, 나오죠. 잔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알았다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독립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 이런 것들. 그래서 외로움도 견뎌야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참 큰 굴레예요. 내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 부모님이 나를 너무 걱정하시지 않을까? 이게 참 굉장히 큰 부담감인데 그 부담감을 떨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실은 그 우리가 이것도 통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한다. 결혼을 하면 이제 딸은 나와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저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고 또 독립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할 거고 네. 독립했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거고.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외로움도 문제지만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어떻게 얘기가 잘 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두가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친구들은 아기 얘기만 하고 남편 얘기만 하고 그런데 나는 나의 얘기를 하면 나만 동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 대화가 안 되죠. 예, 이런 또래 집단의 압력이 피어 프레셔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내 삶이 규정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아무리 싱글 라이프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소모임일지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예,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0%가 줄어든대요. 네. 예,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사망률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병에 걸려도.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나는 아플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들의 마음이 많이 그럴 거예요. 아프고 싶어도 아파서 좀 잠깐만 누워있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아플 시간조차 없다는 그 강인한 정신력과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 내가 깊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몸에서 에너지가 정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는 단지 직업에서만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네. 직업만으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라서 취미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는 아니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 크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어떤 지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그런 것에 도움을 줄 만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 문제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많이 극복을 한 사례가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은 이분도 기자셨는데 이 여러 공동체를 취재해서 처음에 1999년에 그 대한문명 시리즈로 영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신문에 소개하면서 네.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갈등도 생기기도 예, 하고요. 갈등도 당연히 네. 생기는데 오히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들에 가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완전히 고립된 그냥 오직 내 가족만 중요하고 오직 나의 바운더리만 나의 울타리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돈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 때보다 아무래도 예. 여러 명 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뭔가를 사서 상품을 사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공동체들을 보면은 그래서 필요한 건 있으면 나눠 쓰고 네. 바꿔 쓰고 이러면서 이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부 갈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네, 많이 그렇죠.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부모의 불행이 아이에게 전가되거나 부모의 트라우마가 아이들에게 유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막 현재를 희생해서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거든요.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러 나가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를 매번 고용하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나서도 또 안심이 안 돼서 또 부모님도 와 계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끼리 놀아도 정말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육아도 편하고 그리고 싱글인 사람들도 혼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범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국내에 이런 그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공동체들도 이렇게 이제 뭐 영국의 브루더호프 정도 큰 공동체는 없지만 조금씩 공동체 생활을 실험하는 곳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 상업적인 용도로도 쉐어하우스 많이 맞아요.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쉐어하우스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외국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공동체가 꼭 아니더라도 또 뭐 생태주의 공동체라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 그걸 당장 할 수 없다면 일단은 젊은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여러 가지 집세나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게 네.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쉐어하우스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속에서도 일단 도시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먼저 좀 그런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싱글 라이프에 대한 책을 지금 3권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혼자 네. 살아도 괜찮아. 네. 가끔 사는 게 창피하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3권인데요. 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싱글 라이프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싱글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또 싱글을 부러워하고 이런 게 남의 떡이 있더라고요. 커 보이잖아요. 예, 원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 있어도 싱글 라이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싱글일 때도 함께 살기에 어떤 좋은 점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을 때는 또 뭔가 사람들이 좀 많아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싱글일 때도 싱글이 아닐 때도 우리가 홀로 한다는 거, 홀로 삶을 견뎌낸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립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에 대한 지금은 저는 독립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네. 아직도 독립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완전히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마음의 그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혼자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단지 싱글 라이프를 그냥 편안해서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싱글 라이프에 대한 좀 더 사회학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싱글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네. 예전에는 많이 썼던 단어인데 일단은 혼자서 제대로 서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또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싱글 라이프에 대한 책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2시간 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